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주 원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원국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8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해에 대한 연주, 태어난 달에 대한 월주, 태어난 날짜에 대한 일주, 태어난 시간에 대한 시주,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연주가 두자, 연주니까 연에 대한 기둥을 말합니다. 두자니까 두자를 기둥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주가 두자, 그 다음에 일주가 두자, 그 다음에 시주가 두자, 이렇게 해서 사주, 주는 4개인데 기둥이 4개죠. 4개인데 글자가 8글자라서 사주팔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연주는 조상궁, 자신의 근본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주는 부모궁 또는 사회궁, 직업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는 자기 자신,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지는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시주는 자기 자신의 노년기나 자식궁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명주 자신, 자, 이 일간이죠. 일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일간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원국을 분석해야 할 때는 첫 번째로 일간의 기본 성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간이 언제 태어났는지, 자, 태어난 월, 자, 여기 월지 요걸 이야기합니다. 자, 태어난 월을 파악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월에 대한 천간, 월간이죠. 월간의 격국이나 육친에 따른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지를 봅니다. 여기 일지요. 일지에 따른 음양과 십성에 따른 영향. 자, 이것을 파악을 하고, 다섯 번째는 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시지는 자신의 노년기나 자식궁이라고 했죠. 이 시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것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연간. 연간은 자기 자신의 연주죠. 연주는 자신의 타고난 근본이 됩니다. 자,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이 사주팔자의 원국을 해석하는, 자,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서를 조금 정해두고 하시면은 다소 편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간의 기본 성정, 지금 현재 여기 간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간목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목은 소나무나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처럼 격가지가 별로 없이 높이 쭉쭉 솟은 그런 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간목은 보편적으로 도전정신이 강하고 적극적인 반면에 다소 무모한, 자, 그런 일도 잘 벌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세심한 일에는 조금 관심이 적고 이성 문제에는 다소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시작은 많이 나타내나 끝이 마무리가 좀 부족하고 지도자적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기질이 강해가지고 타인의 간섭이나 아니면 통제 이런 것은 상당히 꺼리는 것이 이 간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을목을 한번 살펴보죠. 이 을목은 화초목이나 작은 나무, 잔디, 넝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좀 실질적인 생활 태도로 끈기와 집념이 강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타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을목은 다소 유들유들하고 부침성이 좋은 반면에 생활력은 강하고 친구도 많고 애교도 강하다,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 병화일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병화, 자, 이거죠. 자, 병화가 이것인데, 이 병화는 열과 빛을 발산하는 태양과 같이 큰 불이나 큰 난로 이런 큰 불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병화는 소신이 분명하고 열정적이고 뒤끝이 없고 다소 화끈한 타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병화는 머리가 좋다는 말도 듣지만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너무 화끈하다 보니까 많은 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귀가 조금 얇고 성격이 급하고 이성 문제에는 관심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게 정화일간이죠.
이 정화일간은 뭐 촛불이나 난로불, 등잔불 이런 것들처럼 작은 불에 비유됩니다. 다소 따뜻하고 포근하고 자신을 희생해 봉사하는 정신이 강하고 또한 그 화술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격이 조금 급한 면도 있고 약간은 변덕스럽거나 끝맺음이 원활치 못한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교제가 좀 성급하고 결혼 등으로 그 이성 문제에 다소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무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나 넓은 들판이나 큰 흙덩어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무토는 보편적으로 믿음직하고 생활력이 강한 반면에 다소 무뚝뚝하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소신이 분명하고 신의를 중시하며 때로는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평을 듣기도 합니다. 이 무토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잘 버티는 끈기가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지조는 다소 있으나 애교가 없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토는 그 정원이나 논밭 등 그 화초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작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성이 좀 부족하고 주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 의사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경향도 강해가지고 조금은 소극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소 고지식하고 그 전통과 신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이죠. 이 경금은 그 무쇠나 강철, 바위처럼 가공되지 않는 그 원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큰 칼이나 큰 쇳덩어리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금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다 보니까 심성이 곱고 또 순수하고 의리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원칙과 그 소신이 강해가지고 결단력이 강하고 다소 그 고집과 독단도 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남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할 줄 모르는 독불장군의 스타일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를 이기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부부간에는 다소 다툼이 심한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금일간입니다. 이 신금은 그 보석이나 연장 아니면 뭐 작은 칼 자 이런 것들처럼 가공된 쇠나 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운 면도 많지만은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도 합니다. 보석이라면은 그 밝은 빛에 있어야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밝은 곳을 그 좋아하게 되고 그 신금 같은 경우에는 항시 태양인 그 병화를 향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 신금은 자존심도 좀 강하고 결벽증이 심해가지고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과장해서 포장하려는 자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일간입니다. 이 임수는 강이나 호수, 바다 이런 것들처럼 큰 물을 의미합니다. 융통성이 크고 포용성이 커가지고 속이 깊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성향도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임수는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계산적이라 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요. 성실하고 결단력이 있어 가지고 사업가나 정치가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겸손하면서도 유연성과 지혜로운 면이 강한 자 그런 면모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입니다. 자, 이 개수는 계곡물이나 이슬비, 안개 이런 것들처럼 작은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개수는 꼼꼼하고 또 실수가 적고 섬세하고 이기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통이 작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주변의 인심을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성정이 온순하고 깨끗해가지고 거짓이 없고 그 마음이 여리고 총명해가지고 주변에 그 어려움을 좀 다소 해결하는 그런 면모도 있으나 때로는 까탈스러운 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일간의 기략적인 성향을 좀 찾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일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예시로 정화일간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정화일간은 그 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촛불, 난로불, 등잔불 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촛불, 난로불, 등잔불이다 보니까 이제 잠깐만요.
촛불이나 그 난로불, 그 다음 등잔불, 자 이런 것이 필요한 데는 주로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서 아니면 방 안에서 자 주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 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틀에 안주해 가지고 가정이나 여자분들 같으면 남편에 의존해 가지고 생활하려는 자 그런 경향이 다소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정화는 이 촛불이다 보면은 자신을 태워 가지고 주변을 밝히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도와주려는 그 희생정신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밖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상당히 안으로 활동하는 그런 성정이 강하다.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 정화가 만약에 축월에 태어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인데, 만약에 이 정화일간이 이렇게 축월에 태어난다면은 이 정화는 작은 불이죠. 작은 불인데 약한 불이 축월에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혼자서 빛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 가지고 땔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나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거나, 자 이 지지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렇게 시주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 일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성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일간의 그 태어난 계절에 따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